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거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저희가 지금 몇 년 동안 해야 될지 참 무서워요 이제는. 트럼프 대통령 재선되면은 더 하겠죠 뭐. 앞으로도 5년 더 해야죠. 지금부터 5년인 거죠? 이제 4년이 임긴 거니까 내년에 네, 만약에 된다고 네, 하면 네. 어쨌든 뭐 이 이야기를 오늘 출발해야 될 것 같은데 CNBC에서 어제 미국 장 시작 즈음에 해가지고 뭐 중국 측이 지금 부담을 느끼고 좀 기분이 안 좋아졌고 그래서 무역 분쟁에 대해서 좀 미루고 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었는데 네. 화웨이에 대한 제재는 90일 동안 연장을 하기로 했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음. 중국 측은 좀 화가 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건 어떻게 보는 게 좋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좀 갑론을박이 있잖아요. 네. 뭐 그래도 어쨌거나 뉴욕장은 꾸역꾸역 올라갑니다. 거긴 진짜 잘 가요. 대단하죠. 네. 예. 28,000 숫자를 볼 거라고는 뭐 올해 내로 상상을 못했는데 그 가더라고요. 말씀하셨던 그 뉴스, 그게 이제 결국 이 내용이었는데 예. 이제 지난주까지는 다 좋다 했다가 음. CNBC 이 얘기가 나왔어요. 베이징의 분위기가 무드가 이 무역 협상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좀 패스미스틱으로 그동안은 우리 외신에서 optimistic으로 봤죠. 예. 낙관적이다 하다가 이제 비관적이다 비관적이다. 하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government source니까 이제 정부 소식통인데 누군지는 이제 익명이에요. 이거는 근데 미국이나 우리나 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해요?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 네, 이런 네. 거. 예. 여기 이제 유니스 윤이라고 여기 CNBC 혹시나 이렇게 TV 보시면은 가끔 보는 앵커입니다. 그 특파원이기도 하고 뭐 그런데 여기가 이제 올렸는데 그때 트럼프 대통령 그 우리 기억하시죠? 미국 상무부의 가오펑 대변인이 상호 간에 관세를 갖다가 상원자 관세를 좀 철폐하거나 내리기로 합의했댔지만 바로 곧 받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나는 안 그랬는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 상황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중국은 굉장히 뭔가 이렇게 불편함을 느꼈다는 얘기죠. 관로 열고 이렇게 해놨네요. 중국은 생각하기로 양측이 다 서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중국은 생각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틀어버린 거죠. 틀어버린 거죠. 그런 적 없다. 그래서 중국의 스트래티지는 지금 전략은 이제 now to talk 대화는 하되 그러나 wait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뭐 때문에 보니까 지금 탄핵 전국이 어떻게 돼가는지도 한번 중국 좀 보고 싶고 임피치먼트하고 그다음에 내년에 미국 선거. 그리고 우선순위는 여기다 준다는 거죠. 중국 경제 부양하는 쪽으로. 자, 이 얘기가 이제 나왔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걸 보니까 그거 같아요. 중국 입장에서 탄핵 정국도 생각보다는 트럼프 대통령한테 좀 데미지를 입힐 수 있겠구나. 그렇죠. 뭐 탄핵까지 안 가더라도 하는 거 하고 조금 미국의 국민들, 유권자들 사이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피로감이 좀 생기지 않을까? 이 자국 대통령의 저런 행보에 대해서 이러한 흐름들에 대해서 예. 그런 식이고 지금 좀 전까지만 해도 CNBC에 이제 대문 기사로 올라와 있던 이 얘기입니다. 게리 콘 골드만삭스 CEO 출신의 예. 그거 했었죠. 초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을 했었죠. 예. 전에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만 오바마 때 클린턴 때는 재무장관까지 했고 오바마 때 국가경제위원장을 했던 뭐 레리 서머스 이런 로렌 서머스 같은 그런 사람에 비하면은 뭐 게리 콘만 하더라도 좀 약하다 싶었는데 요즘 레리 커들로는 좀 더 약하죠. 그렇죠. 정덕앵커 화내지 마시고 예. 뜬금없이 정덕앵커나 제가 그냥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조금 그래요. 저는 좀 그래요. 소장님은 뭐 많은 분들의 의견이 갈릴 수 있지만 제가 만약에 가면 득보는 뭐냐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저는. 레리 커들로 같은 사람이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자 아니 너무 솔직했나? 그러네요. 네. 이 얘기를 하죠.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크레디빌리티를 잃게 될 것이다. 신뢰를. 만약에 이 표현 재밌죠. 중국에다가 관세 마감 예. 데드라인에 대해서 블링크는 윙크하는 거 아니에요. 눈 깜빡거리는 거. 그러면서 이제 결국 골자는 그겁니다. 만약 관세 제1국면 이른바 페이즈 1 딜이 타결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12월 15일로 밀어놨던 그걸 갖다가 그때 가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부과 12월 15일로 밀어놨다가 그걸 가지고
안 하는 경우 또 더 1차도 미룬- 안 됐는데 안 1차도 하는 안 경우. 됐는 경우에 더 미룬다든지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블링크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또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한번 중국 쪽에다 윙크를 살짝 한번 날리는 거죠. 나 이번에도 관세 부과 안 했다. 어떻게 협상해보자. 이런 식이었던 식으로 간다면은 그거는 결국 신뢰성을 잃는다는 것이죠. 개인 간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협상 내지는 무슨 뭐 딜을 하겠다고 나오는 원칙이 사람 무너지는 하면은 쟤 뭐야 싶죠. 그렇죠. 신뢰가 떨어지고. 예, 지금 국가 간에 지금 이 중차대한 문제에 있어서 지금 쟤 뭐야 소리가 아마 나올 겁니다. 편한 자리에서는 예. 중국 고위층들이든 뭐든 아니면은 미국의 참모들 사이에서도 그렇죠. 우리 대통령 지금 많은 거야. 이 소리가 나올 거예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2월 15일까지는 아직 오래 남았다. 협상이란 측면에서는 아직까지도 짧다면 짧지만 길다면 길다. 예. 해내려면 해낼 수 있다는 것이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게리콘의 지난 좀 되긴 합니다만 금년 3월 13일 날 예. 그때 이제 백악관을 나와가지고 어떤 라디오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했던 말을 한번 보시죠. 결국은 이제 피트 나바로하고 윌브로스를 갖다가 지목하는 겁니다. 백악관이 먹히지 않는 전략만 고수하고 있다. 그래서 무역 전쟁에서 패하고 있다. 그래서 피트 나바로 지금 백악관 무역제조정책국장 그리고 윌브로스 상무장관이 전략의 틀을 잘못 짠 책임이 있다라고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 둘이 잘못했다고 하는 거네요. 그런 거죠. 예. 또 실제 그때 라디오 진행자가 아주 구체적으로 물었어요. 그 두 사람이 나바로하고 윌브로스 장관이에요? 했더니만 그렇다 뭐 이런 식으로까지 백악관에서 한두 명의 인물이 더는 정상적인 절차나 논의의 일부를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즉 그냥 원칙 없이 막 간다는 거예요. 예. 절차가 무너지면 케이오스 혼동이 발생하고 나는 그런 혼란스러운 조직에 몸담고 싶지 않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기회에 다시 한번 지나간 기사들 이렇게 한번 서머리를 해봅니다. 예.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매파 3인방 이게 작년 3월이에요. 2018년 3월입니다. 이 인물들이 지금 다시 부상해서 여전히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2018년 3월, 작년 3월 같으면 뭐죠? 2017년에 취임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예. 2018년 3월 이 무렵은 이제 그때 철강하고 중국산 철강하고 알루미늄에 대해서 이제 치기 시작할 때죠. 막 치기 시작할 네. 때입니다. 막 치기 시작할 때인데 게리콤 발언에 따르면은 아니 저 나바로하고 윌브로스가 그쪽 철강 알루미늄 산업 쪽에 그 고위층 사람들하고 한번 모임을 갖고 오더니만 그냥 디립다 때리더란 얘기죠. 그런 식입니다. 그때 이제 피트 나바로 전형적인 폴리페서 중국의 반감이 크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요약을 하죠 기사. 예. 윌브로스 상무부 장관 여기는 저거죠. 우리 그 음모론에 기반한 책들 가운데 그 뭡니까 저 로스차일드 그 은행 출신이에요. 로스차일드고 예. 그다음에 주로 그거 트럼프 대통령 킹 오브 데트 부채의 왕입니다만 뭐 사업자리에서 저만한 부를 이뤘다기보다는 빚잘 땡겨서 저까지 온 사람이고 빚 냈다가 파산하고 빚 냈다 파산하고 해서 저기까지 부자가 된 사람이 여기는 킹 오브 뱅크럽시 그러니까 파산의 왕인데 여기는 그 자기가 파산을 했다는 것보다도 왜 파산한 회사들 있죠 그런 회사들 이렇게 먹어버리는 네, 거죠. 요즘 말로 줍줍해가지고 예. 했던 그런 식으로 월가에서 명성을 날렸던 사람입니다. 우리 IMF 때는 그 들어와갖고 한라그룹 구조조정 하는데 예. 한몫하고 아 저분이요? 예 윌브로스가 그때 이제 외자 유치도 했다고 DJ 정권에서 또 DJ 정부 때 훈장도 받았어요. 예. 뭐 그런 성인데 워낙 나이가 나이다 보니까 요즘 유엔 총회 자기 보스가 연설하는데 그냥 한 30분 그냥 푹 자버렸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레이건 때부터 해서 USTR의 부대표를 했고 무슨 뭐 여기도 참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그쵸. 의외로 관세 쪽에 완강한 어떤 그 신념을 갖고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예. 제대로 된 경제학을 했다 싶은 사람들은 관세라는 것은 이거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라고 다들 얘기하죠. 그렇죠. 어떤 시장의 경제학에서 가장 추구하는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예. 이걸 갖다가 결국 관세라고 하는 이상한 그 장애물이 방해하니까요. 이거는 동아일보에서 한번 가져온 그래픽입니다만 예. 한번 그 레토릭을 한번 보시죠.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며 중국은 작정하고 미국을 파탄 내리고 덤비는 사람들이다.
환율 조작으로 매년 1,000억 달러 되는 돈을 빼가고 있다. 뭐 1,000억 달러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모릅니다.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숫자 부르면 그런 줄 아는 거죠. 예. 이런 식의 자주 듣는 레토릭이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여기도 47년생이니까 트럼프 대통령보다 한 살 적네요. 나이 많네요. 나이 많죠. 예. 관세 부과 대상은 중국의 산업 정책과 강제적인 기술 이전 관행으로부터 이익을 얻는 제품들이다. 중국 산업 정책이 잘못됐거나 뭐 기술 이전 이런 것들 하는데 거기다 관세 때리겠다. 피터 나바로 중국의 8가지 불공정 무역 관행으로 창출되는 경쟁 우위가 50%가 넘는다. 어쨌거나 중국 때문에 미국의 일자리가 빠져나간다. 이 사람의 지론입니다. 예. 그러면 나바로를 갖다가 그냥 어떻게 뭐 하버드 학위는 있습니다만 그냥 캘리포니아에서 교수 하다가 무슨 샌디에고 시장도 나가고 하원 의원도 돼보겠다고 나가고 어쨌거나 선출직 3번 나갔다가 3번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뭡니까 처음에 국가무역위원회 NTC라고 해갖고 위원장이 됐다가 예. 지금 약간 강등된 직책이죠. 백악관 내에 참모긴 합니다만 예. 그렇게 되고 나서 들리는 얘기로는 어떻게 하든 그 오벌 오피스 트럼프 대통령이 집무실 근처에 얼쩡얼쩡거리면서 이제 뭐 그런 상황이죠. 예. 또 들리는 재밌는 얘기. 지난 10월 11일 날 우리 류허 부총리 맞은편에 앉혀놓고 막 카메라 마이크 방송사에서 막 들어와가지고 우리 1단계 그거 했어 할 때 페이즈 1 했다. 페이즈 1 했다 할 때 그때 피터 나바로가 들린 후문이긴 합니다만 뒷얘기긴 합니다만 아직 아닙니다. 중국으로부터 확실하게 그 관세 관련해서 뭐 아니면 농산물 구매 막 이렇게 하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한 소리 들었다는 거예요. 피터 캄다운 조용히 하라고. 조용해 뭐 예. 이런 식으로까지 들었는데 그래서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저마 출세의 눈먼 그런데 주장하는 바는 보면 굉장히 일관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또 메시지는 나름대로 일관된 예. 생각은 있어요. 이 사람 우리나라에도 나온 책들 뭐 중국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날 웅크린 호랑이 이 크라우칭 타이거 해놨는데 크라우칭 같으면 그거죠. 왜 우리 100m 육상 할 때 선수들 어떻게 합니까? 차렷 웅크려서 예. 하는 이게 크라우칭 스타트 예. 아니에요? 이런 식의 웅크린 호랑이 특히 이 부분에서는 어떤 군사 대국으로서의 중국이 21세기에 결국 막 세계 평화를 깬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남중국해 얘기, 국경 분쟁 이런 얘기들을 쭉 이제 다룹니다. 예. 이 사진에도 보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세 사람이 다 나오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 윌 브로스, 피터 나바로 뭐 이런 식인데 시간 관계상 이렇게 뭐 아래쪽에 정리했는 이 피터 나바로의 어떤 칼럼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만 한마디로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 간에 자기 혼자 피터 나바로의 신념 하나는 확실해요. 그 직책의 무게가 그렇게 뭐 무겁진 않은데 예. 나름대로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간의 무역 협상에 있어서는 이 앞서 말씀드린 세 사람의 매파 어떻게 보면 게리 콘이 그래서 튀어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뭐 쫓겨났을 수도 있고 그쵸. 못 견디고 본인이 나갔을 결국은 수도 진 거예요. 게리 콘이 이른바 월가의 어떤 시장 논리를 대변하려고 하다가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밀려난 그런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뭐 미중 간에 관련해서는 그거 같아요. 지금 이제 중국 쪽에서 관세 관련해서 그거 아닙니까? 이건 친미의 차원이 아니고 예. 상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딸딸 긁어서 연간 400억 달러나 농산물을 살 거나 있을까 싶을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걸 사라고 덜컥 발표를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 거기다 대놓고 이렇게까지 하는 거예요. 실무 협상에서 매달 달에 뭐를 콩이든 뭐든 얼마를 사겠다고 써. 응? 그리고 아니 그거야 우리가 알아서 사면 되지. 굳이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약속대로 안 하면 스냅백 조항 들어간다. 약속대로 안 하면 우리 다시 또 관세 때린다. 예. 이거는 무슨 그거 아닙니까? 거의 우리 역사 시간에 배우는 삼전도의 굴욕 수준 아니에요? 아니면 뭐 아편 전쟁에서 졌던 청나라 때 분위기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중국한테 수용을 하라고 하니 강요를 하니 예. 그러니 뭐 지난 누차 말씀드립니다만
아니 농산물 살려면 우리가 지금 너희들한테 우리도 가만히 죽어 지낼 수 없어서 미국산 농산물 관세 때리고 있는데 그거 좀 관세 철회하고 사야 말이 되는 거 아니냐. 400억, 500억이든 달러든 그만큼 너희들도 그러면 관세를 좀 없애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너가 하는 거 보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 이게 잘 되겠냐 말이죠. 그렇죠. 쉽지가 않은 거예요. 쉽지가 않은 예. 거예요. 쉽지가 않고 개인 대 개인 간에도 어떤 뭐 흥정을 하더라도 이렇게는 예.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자꾸 말은 레토릭 자체는 좋습니다. 레토릭 자체는 뭐 잘 될 거야 건설적인 대화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인데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애지간해서는 시장은 안 빠진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시장. 특히 미국 시장이 예. 이거 관련해 가지고 조금 이렇게 뭐 비관 논의 아니면 협상 타결에 약간 난항이 예상되니 뭐 이런 식의 어떤 보도 정도 가지고는 장이 안 밀리는 무너진다. 장까지 왔다. 이게 뭐 어쨌거나 현재로서는 현실입니다. 예. 네. 그러면은 이제 뭐 전반적으로 그냥 싹 훑어주셨으니까 네. 모건 스탠리 얘기로 바로 넘어가도 될까요? 음, 조금 더 첨언해 주실 부분이 있으면은 아니요 없습니다. 괜찮습니까? 예. 모건 스탠리가 다소 낙관적으로 얘기를 했네요. 1분기에 회복 조짐이 좀 있다 내년에. 그러니까 미국만 보고 이러는 건가 저는 그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 미국 시장이 지금 부러지질 않잖아요. 말씀해 주신 대로. 네. 그러니까 미국만 보고 그러는 건지 아니면은 뭐 전 세계가 결국에는 이게 좋아질 것이라고 보는 건지 궁금한데 왜 낙관론이 이렇게 나왔을까요? 모건 스탠리 쪽에서는? 그러니까요. 예. 일단 모건 스탠리는 지금 모건 형제들 중에 JP 모건은 현재 시장을 가장 세게 보는 기관이죠. 예. 연초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초지일관입니다. 그래요. 예. 반면에 모건 스탠리는 유럽의 소시에테 제네랄과 미국 쪽에서의 모건 스탠리는 꾸준하게 어떤 조심하자 다 왔다 예. 이런 식의 톤이었어요. 자 그렇더니 이제 모건 스탠리도 이제 돌아서는 건데 예. 어쨌거나 흐름이 그렇습니다. 뭐 한 9월까지의 월드뱅크 뭐 내년 전망 처음 나올 때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후로 11월 들어서 IMF니 우리 국내에서도 무슨 뭐 KF니 예. 뭐 KDI니 등등에서 이제 나오는데 전반적으로 이렇게 연말로 이제 9월, 10월 대비 11월 이쪽으로 뒤로 오면서 조금 전반적인 톤들이 그래도 금년보다는 좋아지지 않겠어라는 쪽으로 살짝 바뀌는 유화적으로 네, 변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에요. 그리고 그 내용도 보면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 유로존, 일본, 중국 이쪽이 뭐 이렇게 확 끌고 가는 건 아닐 거야. 그건 아니지만 그동안 굉장히 좀 눌려 있었던 러시아, 브라질, 인도 이런 애들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 성장률도 좀 끌어올리고 뭐 이런 식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싶어서 들어가 보면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어느 기관도 예. 그렇게 밝은 전망을 내놓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예. 그런 상황인데 아마 전반적인 그 기관들이 연말이 다가오면서 내놓는 전망이 조금 더 내년에 밝게 나오는 거는 어떤 이런 모멘텀의 변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이너스 깊숙이 아니면은 증가율이 되었건 뭐가 됐건 그래프가 지표가 이렇게 쭉 떨어지던 것이 옆으로 기거나 살짝 도는 거. ISM 제조업 지수만 하더라도 50m로 떨어졌다 충격. 그게 47이었다가 48만 와도 우와, 여전히 그렇잖아요. 50보다 아래지만 예. 돈에 하는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 그리고 뭐 기업 실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조금 금년은 바닥 아닐까? 예.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식으로 이제 전망을 갖다가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장이 어려워요. 저는 그러니까요. 지난 금요일 왜 그렇게 갑자기 올랐고 오늘 같은 날 또 왜 또 빠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유가 그냥 불안하면 좀 빠지고 불안한 것 같은데 좀 시장이 버텨주면 매수세가 들어오고 아침에 근데 23포인트 정도까지도 마이너스 빠졌는데 갔던 지금 게 또 지금 제법 한 자릿수 9포인트, 예. 9포인트 빠지고 있어요. 많이 회복을 하는 그 모습입니다. 올라올 때 특별한 뉴스는 없었지 않습니까? 딱히 뭐 중국 쪽이나 이런 뭐 홍콩의 시위가 뭐 잦아들었다 뭐 이런 얘기는 지금까지는 없는데 네. 그냥 수급적으로 그냥 연기금이 좀 당겨주고 뭐 그 정도 예. 크게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연기금이겠죠. 뭐 예. 지금 외국인이나 연기금을 제외한 어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관 쪽에서의 매수는 아닌 없어요. 것 같아요. 예. 지금 없는 그래서 상태. 지금 이 부분도 사실은 일종의 그 예전에 한번 언급했던 월가나 우리 쪽이나 혹시 이것이 포보 장세의 성격인가? Fear of missing out. 나 이거 못 올라타는 거 아니야? 하는
이런 소외되는 거 아니야? 소외되는 거 아니야 하는 수급 주체가 이 매수 주체가 이제 누군가냐 하는 부분도 좀 살펴는 봐야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이 말씀도 함부로 드리기가 뭐한 게 그동안 보면은 우리가 당장 예. 당일의 지수가 막 빠질 때는 보면 외국인 팔고 개인 사고, 당일의 지수가 또 이렇게 오를 때는 보면 외국인 사고 팔고 맞아요. 하는데, 그래서 외국인 사줘야 오르고 팔아야 한다 하는데 또 이렇게 길게 이렇게 흐름을 보고 보면은 막 빠지고 있는 장에서 개인들이 샀다가 또 이렇게 개인이 매도로 도는 시점을 보면은 어느 정도 올라와서 파는 것 같아요. 잘해요. 요즘에. 잘해요, 요즘. 저희도 상담 들어오면은 글쎄, 잘하시는 분들 잘하는 많아요. 것 같아가지고 예. 당일의 지수는 여전히 외국인 많이 사는 날 당일 지수가 오르고 올라가고요. 하고 하는 건데, 그게 제대로 지금 사고 파는 타이밍이 맞는지는 그건 함부로 판단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종목별로 좀 이렇게 희비가 엇갈리긴 하는데 네. 시간이 조금 타이트해가지고 저희가 금리 정책만 짧게 여쭤보고 네. 오늘 마무리할게요. 일단 뭐 이달에는 금리 동결을 확실시 되겠죠. 뭐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예. 여기서 한국은행이 움직일 수 있을까요? 뭐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가 1.25인데 당장 여기서 1%까지 내려가고 할 좀 아껴둬야 될 필요가 있고. 그렇죠. 그거보다도 이거 한번 살펴보시죠. 예. 우리 국내 언론에서도 막 TV 뉴스에서 나오고 했는데 만났다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파월이. 예. 근데 지금 이 KBS 뉴스를 좀 캡처했습니다. 이거 좀 과하지 않습니까? 독립기관인데 말입니다. 아니 마이너스 금리 요구. 예. 아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트위터에다가 좀 전에 올렸더라고요. 나 파월 의장 만나가지고 지금 우리 금리 너무 높다고 나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시점에 과연 미국이 마이너스 금리를 갖다가 요구했는가를 갖다가 의심할 정도까지 세상이 이렇게까지 와버렸다는 게 저는 좀 놀랍습니다. 이 마이너스 금리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용어를 갖다가 너무 편하게 써요. 마이너스에.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 보세요. 분위기 좋았답니다. 뭐 이 표현, very good and cordial meeting. 예. 뭐 cordial 같으면 화기애애하다. 그다음에 뭐 척 아는 뭐 그런 정도 분위기 이런 얘기였고, 모든 게 토일했다. 뭐 including 금리 그리고 negative interest. 그러니까 저 아까 KBS의 자막이 그냥 나온 건 아니란 얘기죠. 예.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거예요. 그렇죠.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디스커스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낮은 인플레이션, 그리고 통화 완화, 달러 강세, 뭐 이런 것들이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분쟁 이런 것들 다 했다는 것인데, 예. 또 이례적인 거는 이거는 늘 하는 얘기고요. 지난 12일만 최근에도 예. 이 말은 날짜가 중요한 거 아니고 늘 이 얘기를 해요. 미국은 현재 초지일관이에요. 적극적으로 이자율 인하한 국가, 사람들이 대출금을 상환할 때 마이너스 이자를 내는 국가들과 열심히 경쟁하고 있다. 연준 문제 있다. 늘 이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좀 이례적인 거는 연준이 성명서를 내더라고요. 예. 성명서를 내는데 의장 파월의 미팅, 대통령과 그리고 트레저리 세크리터리, 재무장관과 문우신 장관이 동석했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인데, 연준 성명서 짧은데도 딱 이거네요. 그런데 파월 의장은 이때까지 뭐 청문회 같은 데서, 의회 청문회 같은 데 했던 얘기 그대로 일관되게 얘기했고, 어떤 자신의 통화 정책에 대한 자기의 어떤 예상이나 기대는 언급 안 했고,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 얘기 다 하네요. 우리 법대로 할게, 이 얘기입니다. FOMC 위원들은, 즉 연준 사람들은 as required by law, 법에서 하라는 대로, 그래서 완전 고용과 뭐 물가 안정을 위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요 얘기 하네요. non-political analysis. 정치적 교류는 없었다. 정치적 고려해서 하지는 않겠다. 그러나 이것도 못 믿겠습니다. 그쵸. 정치적 고려 없이 가겠다고는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서운 거는 말이죠. 저도 못마땅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 어떤 스타일이나 못마땅한데도 불구하고 무서운 거는 그 양반 말대로 돼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국 연준 보고도 뭐라 그랬습니까? 양적 긴축 QT 중단해. 금리 낮춰. 그리고 지금 해야, 연준이 해야 할 것은 QE야까지도 막 트윗으로 날렸습니다. 지금 논란이잖아요. 그렇죠. 지금 재정정권 1년 이하 만기짜리 막 재정정권 월 600달러씩 사주는 거 이거 QE냐 아니냐. 연준은 창피해서 그런지 QE 아니야?
그냥 은행들 지준 좀 넉넉하게 해주기 위해서 단기 유동성 자금 좀 유동성 공급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시장은 QE야. 그래서 뭐 어지간해도 지금 장은 그냥 가는 거야. 그렇죠. 까지 얘기를 하는 거 보면은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결국 미국이란 나라까지도 아까 네거티브 인터레스트라고 표현한 마이너스 금리까지도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그럼 보니까 우리도 이제 뭐 내년에 봐야 되겠네요. 예, 자꾸 제가 전에 한번 같이 방송하다가 현대경제연구원의 최양호 박사님한테 얼핏 들었던 왜 이렇게 티격태격 하나요? 트럼프하고 파월하고 했더니만 연준하고 했더니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게 자꾸 갈수록 머리에서 떠나지 않네요. 그 마이너스 금리를 마이너스 통장 정도로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뭘 마이너스 2천짜리 통장 정도로 그것도 그래요. 굉장히 무서운 건데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네.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좀 맞춰야 될 네. 것 같습니다.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